안녕하세요. 김주사 TV입니다. 오늘은 공무원도 민간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과연 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부처 간에 또 중앙과 지방 간에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 또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민간 근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주로 정부하고 대학 연구소 민간 근무 이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교류는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행정기관끼리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자 있고요. 제한자라고 하는 거는 법령에 의해서 전보가 제한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수사 중인 사람들 또는 실무 수습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입법, 사법, 헌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나라 일터를 통해서 교류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들은 교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직렬, 동일 계급, 직급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부처 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직급이 거의 3급부터 해서 고위공무원 3급, 9급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기준을 보면 업무 유관성이 높고 부처 간 협조 필요성이 큰 직위, 특정 이익 집단 등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직위, 기능이나 고객의 중첩되어 광대역화가 필요한 직위, 그 다음에 교류를 통해서 업무 혁신, 정책 개발 등이 필요한 직위, 거의 대부분이 다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요, 교류 형식은 파견을 원칙으로 합니다. 파견을. 그 다음에 필요시 전출입, 그 다음에 교류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도 서울시에서 약 30년을 근무를 하고요. 서울시 구청에 인사교류를 통해서 구청에서 한 7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파견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출입, 다시 말해서 적을 완전히 바꾸는 서울시 공무원에서 자치구 공무원으로 이렇게 적을 완전히 바꿔서 근무를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대체적으로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교류 형식으로 한 2년 갔다가 다시 원대 복귀하고 이렇게 교류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저로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있지요. 인센티브는 복귀를 보장하고 아까 얘기해서 파견이니까 복귀는 희망보직, 승진시 우대를 하겠다. 또 근무 성적 평정시 우대를 하고 대우공무원 선발 경력도 우대하고 교류기관 우수한 업무 실적이 있는 경우는 특별 승진도 가능하다. 교류 경력자 고위공무원 전입시 교류 경력 우대를 해주겠다. 근속기간도 단축을 시켜주겠다.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요.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있고 재정상의 인센티브도 있어요. 5급 이하는 50만원씩, 55만원씩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성과연봉 책저 성과상여금 지급 시에도 우대를 하겠다. 최하 등급을 금지하고 교류 직전 등급 이상을 보장하겠다. 주택보조비, 주거지원비들도 지급을 하겠다. 이런 인사상, 재정상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교류를 하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구청으로 교류를 해서 마지막 근무를 7년간 하고 퇴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좀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도 인사교류를 가능하고요. 대부분 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절차는 이제 수시로 교류 희망 직위를 수요조사하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에서 인사혁신처로 통보를 하고 인사교류 희망자들을 통보를 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거꾸로 이렇게 희망교류자들을 통보를 하죠. 그러면은 교류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류 시기나 협의를 해서 교류기관에 다시 또 통보해 주고요. 교류를 승인하면 그때서 가능하게 됩니다. 인센티브 참고하시고요. 지금 살펴볼 게 이제 네 번째, 정부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공 분야의 우수 인재를 상호 활용하고 육성하자는 그런 취지예요. 정책 수립을 하는데, 그 다음에 집행하고 하는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 배경이 있고요. 부처, 공공기관 희망과 수요를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한다. 자율적으로. 그 다음에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로 인사교류가 가능하다. 교류 효과 제고로 인센티브 부여,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교류 대상자들, 이건 뭐 전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교류 방법도 뭐 파견 기간이 2년 이내로 이렇게 하고요. 필요한 경우는 1년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다. 교류 복구 시 인사상의 우대 등 인센티브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 포상금, 성과금 지급 때 우대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를 하는데 서로 뭐 안 가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 대우를 해주는 것 같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업무를 한번 경험하는 취지라든가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가서 근무해 본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부나 또는 관련된 기관에 가서 근무를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정책을 어떻게 입안해서 집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좀 더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 수립하고 정책 집행한 것을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정부나 대학, 연구기관 간에 이렇게 교류도 가능합니다. 뭐 여기서는 굳이 정부라고 할 거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내에 또 대학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다른 기관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관련된 규정들을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 간에도 거의 똑같습니다. 부처의 5급 이상만 갈 수 있어요. 여기는 뭐 좀 유감스럽지만 6급 이하는 갈 수가 없도록 돼 있네요. 그래서 국공립대학 쪽에서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기관, 선임 연구원 이상이 5급하고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수나 선임 연구원 이상은 해당 직위의 임기제나 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이제 가게 되면 초빙 교수, 선임 연구원 이상에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교류 시에 연봉 산정에 또 우대를 해주고요. 대학의 교류 초빙 교류로 임용되는 과장급 공무원에게는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민간 근무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휴직을 해야 돼요.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급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 업무 수행 방법, 경영 기법 이런 걸 습득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정책 현장에 이게 얼마나 적합한지 또는 업무의 전문성을 뭐 제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민간에서 가서 직접 근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정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료, 임용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행 방법은 휴직 대상 공무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직 기간이 3년 이상, 상급에서 8급 공무원이 해당되네요. 근데 또 나이도 있어요. 3, 4급은 53세 이하,
5급부터 8급까지는 48세 이하 공무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가더라도 나이 제한이 있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예, 갈 수 있는 데가 법인, 단체나 협회 등의 이렇게 기관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다만 정부 투자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 금융지주회사 그룹, 법무, 회계, 세무법인과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 중 인사혁신청장이 고시하는 기업은 안 된다,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 기업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3년 동안 휴직을 해서 근무가 가능하다. 제가 서울시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민간에 가서 직접 이렇게 근무한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나름 급여도 좀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또 민간에서 경력도 쌓고 오니까 민간에서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갔지만 나름 굉장히 좀 부러움이 좀 대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사교류, 공무원들이 인사교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다양합니다. 인사교류는 부처 간에도 갈 수 있고요, 중앙과 지방 간에도 갈 수 있고, 정부와 공공기관 간에도 갈 수 있고, 정부와 대학 연구기관에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민간기업에도 갈 수 있다. 꼭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사교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